아인슈타인 하면 역시 일방상대성 이론이죠. 그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네,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놨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아주 작은 세계, 그러니까 뭐 원자나 전자 같은 양자역학이랑은 평생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걸 통합하려는 통일장 이론을 계속 연구했지만 결국 성공하진 못했고요. 중력이랑 전자기력, 이걸 합치려고 했었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 거시세계랑 미시세계가 매끄럽게 합쳐지지 않는 걸까요? 흥미로운 주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복잡한 개념들을 좀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죠. 이 우주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왜 물리학자들은 뭐랄까 이 모든 것의 이론, 이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그냥 뭐 큰 건 큰 이론으로, 작은 건 작은 이론으로 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꼭 하나의 아름다운 이론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리학 깊은 곳에는 자연의 근본 원리가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또 통일되어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 같은 게 있어요. 오히려 등식처럼요.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빅뱅 직후, 정말 아주 짧은 순간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네 가지 힘 있잖아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게 다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나의 힘이었다고요? 우주 초기? 네, 그걸 이해하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즉 중력이죠. 이거랑 나머지 힘들을 설명하는 양자역학, 이걸 수학적으로 합치려고 하면 특히 중력을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다룰 때요. 네. 계산 결과가 막 무한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아인슈타인도 여기서 막혔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자 영역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둘이 만나면 충돌한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표준 모형이라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웬만한 입자들은 다 설명한다면서요. 네, 표준 모형.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공입니다. 중력만 빼면요. 기본 입자들 그리고 그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세 가지.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걸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거든요. 와, 그럼 거의 다 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론이 맞으려면 필요한 상수들. 뭐 예를 들면 전자의 질량 같은 값들이 한 19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값들이 왜 하필 딱 그 값이어야 하는지 그건 설명 못해요. 이게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지금 같은 우주는 없었을 거예요. 와,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그 값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니. 그렇죠. 뭔가 되게 정교하게 딱 맞춰진 느낌인데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좀 불편해하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네. 또 다른 문제는요? 역시 가장 근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중력입니다.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들을 크기가 없는 점으로 보거든요. 이 점이라는 가정 때문에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아, 점으로 봐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력만 쏙 빠진 거죠. 반쪽짜리 이론인 셈이에요. 거의 완벽한 퍼즐인데 중력이라는 조각만 영 안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그 유명한 촉근 이론이군요. 맞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입자가 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끈이고 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입자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 있잖아요. 바이올린 줄 하나로 여러 음 내는 것 같은. 아,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1차원의 아주 작은 끈이 막 진동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입자들의 고유한 성질들, 질량이나 전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말 기발한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이론을 수학적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요. 놀랍게도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 즉 중력자의 존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측이 돼요. 와, 중력자가요? 그럼 중력 문제도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드디어 중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힘을 통합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촉근 이론이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이걸 또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M이론이라는 더 큰 그림이 나왔어요. M 이론이요? 네, 이게 심지어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을 넘어서 무려 11차원의 시공간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11차원이요? 와,
잠깐만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뭐랄까 아름답게까지 한 이론이 왜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죠? 수학적으로는 된다면서요. 그게 문제입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이요? 왜죠? 이 이론이 예측하는 현상들 혹은 그 끈 자체를 보려면요. 현재 우리가 가진 제일 센 입자 가속기 있죠. LHC라고. 그거보다 에너지가 1000조배는 더 필요하다고 해요. 천조배요? 천조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달에서 지구에 있는 카펫의 실오라기 하나를 보려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기술 도약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여분의 차원들 있잖아요. 11차원 같은. 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관측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되게 우아하고 멋진데 실험 증거가 없으니 표준 모형을 대체할 최종 이론이라고 아직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아인슈타인이 꿈꿨던 그 모든 것의 이론, 그 여정에서 표준 모형이라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지만 중력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고 네. 촉근 이론이 그 벽을 넘을 유력한 후보지만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뭐랄까 매혹적인 가설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이게 단순히 뭐 물리공식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나?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나?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렇죠. 비록 촉근 이론이 당장 증명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인류의 지적인 모험 아닐까요? 이 탐험은 계속될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촉근 이론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여분의 차원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는 이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놀라운 곳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혹시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이론은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단순함만 쫓다가 우주의 진짜 복잡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우주의 최종 설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